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제 팍스 코리아나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신임 회장 선거 및 후보 자격과 관련한 회칙들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0년간 90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연쇄살인범 세뮤얼 리틀이 직접 그린 희생자 스케치가 공개됐습니다. 맨하튼 법원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마차는 센트럴파크 공원 안에서만 운영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 협상이 오늘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재개됩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목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제 팍스 코리아나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뉴욕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앤디 김 의원과 BTS가 뉴욕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이제 세계 질서를 한국이 주도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이 세대를 팍스 코리아나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팍스 코리아나의 시대의 가장 중심은 세계 중심인 뉴욕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중인 국회의원단은 이달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날이 될 것이며 엄청난 변화가 예고된다며 첫째도 한미동맹 강화, 둘째도 한미동맹 강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는지 이게 한국 국민들, 그러니까 북한까지 포함하면 8천만 한반도에 있는 우리 이 대한 국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생존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설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이날 동포간담회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강석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평화당 수석대변인인 박주현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은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방미단은 오늘 로스앤젤레스로 향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신임 회장 선거 및 후보 자격과 관련한 회칙들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권한도 없는 선관위를 통해 회칙을 개정했다는 점에서 적법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펠팍 한인회는 지난 2017년부터 뚜렷한 공식 활동이 없어 회칙대로라면 자격을 갖춘 회장 후보가 나오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회칙 개정은 이사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권한도 없는 선관위의 의결로 회칙 개정이 되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퀸즈에서 강도 제압 작전에 나섰던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의 오인 사격에 사망한 사건은 가짜 권총의 경찰들이 과잉 대응이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가짜 총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강도는 단 한 발의 총격을 가하지도 않은 채 몰려든 7명의 경찰들이 무려 42발의 총탄을 사용, 과잉 대응한 결과 오히려 베테랑 경찰인 브라이언 사이먼슨의 가슴에 동료 경찰의 총탄이 박히면서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0분께 뉴욕 퀸즈의 T모빌 매장에 무장 강도가 침입해 2명의 직원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뉴욕 경찰 소속인 브라이언 사이먼슨과 매튜 고먼은 매장으로 즉시
진입했으며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권총으로 보이는 것으로 조준하는 자세를 취하자 이들은 용의자에게 사격을 가하고 재빨리 매장 밖으로 퇴각했습니다. 그러나 매장을 빠져나오던 순간 신고에 접한 7명의 경찰들이 몰려왔으며 일제히 집중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로 사이먼스는 가슴에 총을 맞고 숨지고 말았습니다. 강도 제압을 위해 42발의 총격이 11분 동안 계속된 경찰의 과잉 진압, 결국 동료 경관을 잃는 일로 마감되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40년간 90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연쇄 살인범 세뉴얼 리틀이 직접 그린 희생자 스케치가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AP통신은 미 연방수사국이 지난 12일 리틀이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그린 피해자 스케치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케치 속 피해자는 모두 여성들입니다. FBI는 리틀의 자백을 토대로 50여 건의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을 해결했으나 리틀이 자백한 사건 중 수십 건은 아직 피해자의 신원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FBI는 미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기대하며 이 스케치를 공개했습니다. 마약 사범으로 체포돼 텍사스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리틀은 지난해 11월 90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심장병과 당뇨를 앓아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는 리틀은 교도소 이감을 위해 뒤늦게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FBI는 리틀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 살인범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틀 이전 미국 범죄 사상 최다 살인은 현재 워싱턴주 교도소에 수감된 게리 리치 외에 49건입니다. 190cm의 거구로 권투 선수 출신인 리틀은 총기나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왔으며 피해자는 대부분 마약 중독자나 매춘부 등이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주는 크레딧 카드 사용 시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금지한 10개 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뉴욕 대법원에서 추가 요금을 손님들에게 명확히 명시한다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업체 재량으로 허용됐습니다. 이후 소비자들은 카드 사용 명세서에 올라오는 추가 요금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웨스트 브라이튼 지역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고객들은 음식값 $14와 세금 $1 25센트를 합쳐 $15 25센트만 내면 되는데 여기에 카드 사용료 추가 요금으로 55센트가 더 부과돼 실제로는 $15 80센트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일부 업소들은 분쟁을 막기 위해 아예 업소 창문과 카운터 그리고 메뉴판에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소들은 카드 결제 시 추가 요금을 거두면서 상당한 금액을 절약하고 있어 환영하고 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의 파니니 그릴의 경우 추가 요금 회수로 한 달에 $3,200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의 법적 공방 끝에 뉴욕의 거리에서 볼 수 있던 마차 관광이 사실상 거리에서 사라질 운명입니다. 맨하튼 법원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마차는 센트럴파크 공원 안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양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에서 볼 수 있던 마차 관광이 이제 거리에서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차와 택시 간의 충돌 등 여러 사건이 중첩되어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마차의 뉴욕 거리 퇴출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마차의 주인은 대중에게 마차가 보여야 하며 거리 활보 자유를 외쳤습니다. 맨하튼 판사의 명령으로 결국 마차 운영은 센트럴 파크 내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혼잡한 맨하튼 거리에서 더 이상 마차와 차량의 충돌 내지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뉴욕 당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협상 시한인 15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최종 서명할 것으로 보여 연방정부 셧다운 재돌입 사태는 막게 되며 장벽 갈등도 일단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입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재현을 막기 위해 국경안보 관련 협상 타결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눈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뒤 지난달 25일 일단 시한부로 해소된 셧다운 사태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 책임 여론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가장 긴 셧다운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러한 장기 셧다운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장벽 예산 요구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경제 손실만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로 마감하는 이번 협의안 타결에 트럼프 대통령은 불만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지만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을 승인하는 쪽으로 기운 배경에는 셧다운 재발만큼은 일단 피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 언론들은 장벽 예산을 놓고 벌어진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기싸움에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벽 건설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벼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의 운명을 가를 고위급 협상이 오늘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재개됩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끄는 미국 협상 대표단은 류어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로 시한이 정해져 있는 무역협상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강요 금지, 국영 민간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 숱한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대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철수 혹은 감축에 대해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2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문제가 연계되어 있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우리 국방부도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 화요일 무장강도 체포 과정에 뉴욕시경의 베테랑 형사가 동료가 쏜 총에 맞고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의 용의자인 크리스토퍼 랜섬은 2010년 이후로 25차례 체포된 경력이 있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좀도둑이었습니다. 랜섬은 한때 대학생으로 위장해서 브루클린 대법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으면서 범죄자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는 경찰 조끼를 입고 경찰서 울타리를 넘어 실내로 침입했다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가짜 권총을 들고 4곳에 있는 핸드폰 매장에 침입해 핸드폰과 돈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랜섬은 살인과 과실치사, 폭행, 강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 브롱스 지역 마리온 애비뉴에서 17살의 소년 퍼널 폼페이가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폼페이는 이날 오후 7시경 마리온 애비뉴 근처에 있는 델리 가게 앞에서 10대 소년 3명과 치고박는 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이 휘두른 칼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브롱스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라이벌 갱 조직원이 벌인 살인사건으로 보고 3명의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한때 아메리칸 아이돌로 인기를 끌었던 안토넬라 발바가 마약거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버지니아주 법원 기록에 따르면 32살의 발바는 지난해 10월 마약 밀매 조직원으로 일하면서 830g 정도의 마약을 운반하다 체포됐습니다. 버지니아주 검찰은 발바를 코카인, 헤로인 및 펜타닐 등을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뉴욕에서 도둑질을 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발바는 2007년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톱 16위에 올랐던 인기 연예인이었습니다. 절도 차량을 타고 가던 한인 청년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저지주 레오니아 경찰은 친구들 3명과 함께 혼다 어코드 차량을 타고 가던 18살의 박모 씨 등 일행을 추격전 끝에 리치필드 파크에서 차량 절도와 마리화나 소지, 도주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외 3명은 흑인과 히스패닉으로 연령은 18세부터 20세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홀리네임 병원 아시안 헬스 서비스는 소화기 암 세미나를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스티븐 권 암 외과 전문의와 크리스티나 서 대장 직장외과 전문의가 강사로 나서 암 조기 검진을 통한 예방의 중요성과 소화기 암에 대한 최신 진료법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인 비영리 미술인 지원단체 알재단은 2019 현대 미술 공모전 작품 공모와 함께 그랜트 및 펠로십 신청을 받습니다. 현대 미술 공모전의 작품 공모는 3월 1일 마감하며 금상은 $5,000, 은상은 $4,000, 동상은 $3,000의 상금이 수여되고 당선 작가들에게는 맨하탄에서 그룹전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뉴욕시가 미국에서 네 번째로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로 꼽혔습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 인닉스가 공개한 2018년 세계 교통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운전자가 교통체증으로 인해 길에 버린 시간은 평균 133시간으로 조사돼 미국 내 교통체증 도시 순위 4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018년 미국 최악의 교통 정체 구간으로 꼽힌 곳은 뉴욕 양키 스타디움 인근 크로스 브롱스 익스프레스웨이로 평균 정체 시간 29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올해부터 H-1B 비자가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신중식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H-1 비자라면은 취업 비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어떻게 기존에 어떤 식이었는데 어떻게 바뀐다라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H-1 비자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대학 졸업을 기준으로 네. 그런 전공 학문적인 지식을 이용하는 전문직의 이제 직장을 그러니까 좀 고도의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좀 모자라는 편이니까 네. 외국 사람을 쓰는 걸 네. 허락해 준다 이제 그 뜻인데 이제 우리 유학생들 경우 아니면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신 분들의 경우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직장을 잡게 되고 이거를 신청하게 되면은 네. 1년에 85,000명만 주게 이게 돼 있어서 네. 명수가 많아서 이민국이 많이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자기들이 네. 이제 국회가 만든 법을 자기가 어길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좀 좋아지면은 이 명수가 점점 좀 많아져 가지고 2대1, 3대1 이렇게 경쟁에 붙어요. 그래서 네. 이제 4월 1일 날 또는 4월 1일부터 한 5일간 받아서 그 중에 85,000명을 떡볶이로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만 이제 실질 심사를 하죠. 네. 그래서 H-1B 비자 여러 가지 조건에 맞으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거부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떡볶이에 네. 추첨에 떨어져서 아예 심사 기회도 못 가져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2대1, 3대1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의 두 군데서 그거를 이제 버몬트주에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이렇게 두 군데서 그걸 두 하다 보니까 군데에서만? 그러다 네. 보니까 50개 주에 반을 잘라서 네. 한쪽은 동부에 한쪽은 서부로 나눠서 그거를 네. 받다 보니까 25개 주에서 그날 네. 또는 그 2, 3일 동안에 온 추럭이 거길 다 네. 몰려오다 보니까 이 동네가 뭐 난리가 나고 네. 추럭에서 막 짐 실어내고 네. 이민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걸 분류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도 많이 생기는 네. 거죠. 서류가 막 네. 흩어져서 그렇죠. 뭐 반 갈라서 네. 하나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또 다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추첨해서 또 떨어지는 사람 서로 이만큼은 또 그 추럭들이 다 또 다시 네.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올해부터는 바꿔가지고 4월 1일부터 접수 받는 거는 그냥 놔두고 네. 예전에는 4월 20일경쯤에 그동안에 모아온 걸 다 추첨을 했어요. 정리를 네, 해가지고 네. 컴퓨터가 추첨을 네.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4월 1일 되기 전에 그 전에 한 2주 정도의 기간을 주고서 거기에 그 접수를 받고 미리 그 접수를 받는데 모든 서류 다 접수받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그 신청하는 사람 이름, 직책, 그다음에 신청해주는 회사
네. 이름, 주소, 이 어떤 종류의 직업을 신청해 주는지, 네. 그다음에 연방 텍스 번호 등등의 기본 인포메이션만 받아가지고 그거를 2주 동안 받아서 그걸로 떡볶이를 해요. 먼저.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류를 다 4월 2일부터 2, 3일 동안 또는 5일 동안 네. 받고 난 다음에 그 중에 받은 신청해 준 사람들 중에서 떡볶이를 네. 했는데 올해부터는 4월 1일 되기 전에 2주 정도의 기간을 따로 발표를 해서 기본적으로 기본만 이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한 사람 중에 네. 떡볶이를 해서 추첨을 하고 추첨이 되면 네. 4월 1일부터 60일간 사이에 네. 자세한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바뀌니까 올해는 조심하고 계셔야 되는데 네. 좀 잘 이 언론 기관의 뉴스를 보고 계셔야 됩니다. 네. 네네. 이 H1B 비자가 1년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는데 1년에 8만 5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이 4월 1일부터 8만 5천 명이 넘어가 버리면 할 수 없이 떡볶이 추첨을 해서 하고요. 네. 만약에 8만 5천 명이 안 되면 네. 아무 때나 신청을 할 수 그러면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 받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엔 경제가 좀 좋아지는 편이라서 하루 이틀 만에 그러니까 미리 꼭 하셔야 돼요. 네네. 그게 그렇게 경쟁률이 있었군요.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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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4월 그러면 1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면은 그 2주 전부터 이렇게 신청을 이제 미리 신청을 하라고 하셨죠? 예비 등록을 하라는 네. 걸 발표를 이제 곧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2월 초쯤에는 발표를 할 거니까 네, 네. 자세히 잘 기울이고 계셔야 돼요. 네. 네네. 그 심사 기준이나 뭐 승인률 같은 거는 어때요? 승인율은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죠.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많이 심사를 까다롭게 해가지고 네. 이 승인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일 주의할 것이 정말 이게 전문직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할 것. 네. 두 번째는 만약에 거부되면 네.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나의 OPT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거부됐을 때 나는 금방 그럼 불법 체류자가 될 것인가? 불법 체류자 안 되기 위해서 내가 학교를 다시 또 가야 될 건가? 네. 학사에서 석사를 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 안 되면 언어 코스라도 일단 옮겨서 합법 유지를 할 것인가를 작전을 잘 짜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자신 있게 네. 꼭 승인된다라고 하지 말고 꼭 백업으로 혹시 안 될 거를 대비하는 게 또 현명한 생각입니다. 그만큼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로 힘든 많이, 점도 있지만 많이 힘들어졌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신중식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